하루 24시간도 모자른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더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 마음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나서는 발길들. 그러나 세상 속 나설 수 없는 이들도 있는데. 기독교 문화를 이제 질적 향상을 시키고 그걸 또 개발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는데 복음 메시지를 담고 나가는 데는 기여를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일하시지 않으면 기독교 문화는 도저히 세상 문화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사명감을 좀 느껴야 되고 그런 갈 곳 없고 목마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작은 우물을 판 박강월 권사. 오늘 그녀 건네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만나본다. 공연 준비로 한창인 때 매주 화요일은 예수마을 크리스천 그룹의 정기 공연 날이다. 무대는 공연 준비로 부산하고 그런데 이 시간 노래 부르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아닌데 제일 바쁜 사람이 있다. 이 무대 주인 박광월 권사. 공연은 시작되고 한 시간여의 공연은 끝이 났다. 돌아가는 이들은 모처럼 공연 구경에 마음이 채워지고 권사는 마음뿐 아니라 그들의 빈속까지 채워주느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른데 매번 준비하는 일이지만 피곤한 적도 그리도 없다. 그렇다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닌데 말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영리적인 일을 하거나 그러겠다는 생각은 원칙적으로 안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해 주신 재정에서 얼마 몇 분의 1을 이 일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그것도 무료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계속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기에 한 번씩이라도 콘서트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져 나가면 찬양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만들고 또 장로님! 여보! 박강월 권사의 집. 박강월 권사의 가족은 단촐하다. 하나 있던 왼딸은 영국 유학을 갔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산다. 자, 작업은 잘 돼가십니까? 안 돼. 응? 왜 안 돼? 미대를 함께 졸업한 부부. 장비가 낙후돼가지고 광고 형식으로 저한테 그 결혼기념 축하 카드예요. 밀레니엄 러브 해가지고 부부는 타고난 끼가 같다. 젊은 시절 박 권사는 손재주가 남달라 인형 디자인을 했고 광고 디자이너였던 남편은 그녀를 모델 삼아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 사진전을 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녀의 집은 또 하나의 문화 공간이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호산나 문화선교센터. 올 6월 문을 연 후 이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녀는 이곳의 이사장이다. 말은 이사장이지만 식사 대접부터 청소, 여기서 매달 열리는 영계 대본 작업까지 어느 거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있는 행사 스케줄을 짜느라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다. 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일까 이곳을 다녀간 이들, 목사님과 동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고마운 마음을 남겨두고 가는데 지금의 기독교 문화사역을 하게 된 건 16년 전.
당시 기독여성 문인협회 회원이었던 그녀는 주부편지 발행을 위한 기금 마련 연극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 후 유럽 여행에서 세상문화에 휩쓸려간 텅 빈 교회들을 보면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는데 그냥 나이 먹었을 때 완전히 달라졌잖아. 이거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저는 그게 에베소서에 있다는 거 몰랐어요, 목사님. 몰랐는데 그때 계속 그 말씀이 제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병상에 누워 있거나 목발을 짚고 어디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몸으로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연극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가 제일 마지막 마무리인데 소리를 너무 줄여주면은 마무리가 안 되는 기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부 찬양교실 시간. 매주 한 번씩 찬양을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이 모인다. 로는 보내도 거기 이제 약간 연필 같은 거 샤프 연필 있으면 이렇게 좀 그려놓으시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에부터 내게 닥쳐와까지 내게 닥쳐까지 거기가 제일 감정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유명한 찬양 가수의 수업이라 토시 하나 빠뜨릴까 꼼꼼히 적어대고 입모양까지 그대로 따라는 해보는데 도통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입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입 안은 동그랗게 걸려 있어요. 복음 가수 최미 씨와 박권사의 만남은 특별하다. 98년 사역 20주년 전국 투어를 다녔고 다음해 99년엔 유럽 투어를 하면서 영국에서 박강월 권사를 했는데 호흡 연습도 집에 좀 하라고 그랬는데 좀 하셔요? 어떻게? 그건 발성 연습인데. 유럽에서 헤어지고 다시 만난 건 박권사가 지금의 문화센터를 시작하면서부터 찬양교실도 최미 씨의 아이디어다. 한 90년대 중반 정도요.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그 노래방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노래방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듣는 것보다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부르는 걸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가게 되면 교회 측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나요? 그때 이제 이제 백화점 안에 문화센터에서 주부 노래 교실이라는 것이 막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9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 갑시다. 그렇게 해서 문을 연 찬양교실. 갈수록 모여드는 주부들로 먼 길 찾아오는 건도 가볍다. 서울. 오늘은 박권사가 먼 발걸음을 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은 주부편지 발송날. 주부편지를 만드는 일과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자리다. 권사는 이곳의 편집인이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 기독 여성 작가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한 일이다. 주부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묻어있는 주부편지. 그동안 많은 가정이 회복하고 크리스천 주부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원한 생수 역할을 해냈다. 주부편지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3만 5천 부가 크리스천 주부들의 손에 전해진다. 이런 기쁨 때문일까? 그녀에게 이 일은 지금의 문화사역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어요. 저 먼저 갈게요. 예. 반나절 만에야 발송 작업은 끝나고 또다시 가는 길, 서울에 온 김에 꼭 들러볼 때가 있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인들을 만난다. 네, 내용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부인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눈물을 아마 뚝뚝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시인이자 기독교 문화신문을 발행했던 최창의 사장. 아쉽게도 이번에 폐간됐는데
그처럼 기독교 문화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피부로 절실히 느낀 사람이다. 신문은 교단지를 비롯해서 만드는 데가 많으니까 위로를 삼아보지만 아직도 미련은 남는다. 신문보다는 유익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돈이 필요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솔 디스쿨이라고 입시 포털 사이트인데 이걸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 벌어서 이제 기독교 문화에 이제 하고 또 우리 이제 박광울 권사님도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 문화 신문 박광울 권사님 박 권사는 말만 들어도 고마운데 이제 제가 이제 후원자 아니 지금은 후원자가 아니고 후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별이 네. 어머니 별이에요. 그런 것 같으네요. 네. 아들의 밤. 시 낭송의 준비로 만난 자리. 박 권사는 별에 관한 시를 부탁했다. 시가 무척 마음에 든 눈치다. 별나라에 완전히 도착하신 거예요 지금. 이번 신앙송에는 왠지 예감이 좋다. 태어나온 별이 하나씩 있다고 그러는데. 깊은 낙엽에 기다리던 신앙송회가 열리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처럼 스쳐 지나고 창문 밖을 서성이던 별 하나 주위에 반딧불이 그 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유성이 되어 내려지는 인위적인 것들이죠. 자동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자리. 국내 기독 시인들의 모임이다. 네온사인 초저녁 붉은 수박 한 쪽씩 와삭와삭 베어문 아이들은 배꼽 훤히 드러낸 채 사방 흩어져 잠들고 시는 가을밤을 장식하며 낭낭하게 읽혀지고 올해는 총 12편의 시가 올려졌다. 별빛 동방박사 안내하듯 캄캄한 밤 인도하고 별빛 거룩한 탄생 애고하듯 아들이 내일 키운다. 별빛도 세월의 주님인가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을 살라먹고 세상 모든 아침 일으킨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시를 쓰고 감상할 줄 안다 했다. 박 권사는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인생을 이 무대에 올리고 싶다. 어떤 그 힘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여도 앞으로 쭉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 한바탕 이달의 큰 행사를 치른 밤 9시가 넘어섰는데 집에 갈 생각은 않고 사람들이 또 모였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으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이렇게 모인 지도 한 달째. 모두 직장이면서 산나 문화센터의 연극 단원들이다.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초연장 같지 않아요? 네, 그걸 보세요. 네,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천정이 있대요. 그러게 초연장 해봐요. 근데 그게 그럼 그걸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 그런데 오늘은 단원들 모두 초긴장. 안녕하세요. 바로 내일 코앞에 둔 공연으로 총 연습이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몽땅 사기당하고 가출하기가 벌써 3개월이 다 됐는데 서울역 지하도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요? 지방 공연을 앞두고 열연인데 뭐든지 대충 준비하는 법이 없는 박 권사님 권사. 앉았어야 돼. 할는지 원 하면서 앉았어야 되는데. 예. 글쎄 말이요. 회시켜 드려야지 하면서 띵동띵동 얼른 나와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태도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없잖아. 다시 이어서 연결. 집사님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이번 연극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말의 오를 코믹하게 그려낸 연극. 연기 수준이 프로급이다. 그걸 말이라고 해, 초집사! 아이고,
안도 보이니? 아이, 목사님. 지금 신경 찔러야지.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되지. 박 권사님! 그렇지. 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늘 대본과 지휘는 그녀의 목. 그녀는 호산나 문화선교센터를 하면서 무엇보다 드라마 선교에 애착이 남달랐다. 연극을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녀. 부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랄 뿐이다. 아이고, 다들 떨어졌나? 왜 조용해? 예. 다음날 새벽, 어제 늦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제 시각에 모두 모였다. 한 달간의 연극 준비가 고스란히 무대에 올려지는 오늘. 벌써 해는 밝았고 박 권사의 손이 바빠진다. 기초 화장을 해놔야 그나마 바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인데. 그런가 하면 뒷좌석엔 긴 대사 연습에 또 연습. 여성계에서 난방비 모금을 위한 화자회를 열겠다고 공문서주 하는 것 봤습니다만. 어머, 그래요? 정말 다 됐네요. 2시간여 달린 거리. 원주에 들어서고 거기서도 10여 분을 달려 베델 교회에 도착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평안하셨죠? 영희 씨 일찍 왔네. 단원들은 슬슬 마음이 바빠지고 무대 설치를 위한 기구는 교회마다 거의 없는 형편. 껴놨어, 그럼 껴놨어. 저기 떠, 저렇게? 막이 떠요? 한 칸 내려야 되겠네. 그래서 일일이 필요한 기구들은 들고 다닌다. 대부분 프로 연극단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크리스마스 외에 연극 구경할 날이 없었던 아이들.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 어떤 교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예배 참석했다가 상당히 열린 예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다.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호산나 문화선교단을 만나게 하셨고 드라마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문화 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335 교회 가족들 모여드는데 믿지 않은 가족들을 초청하는 가족 큰 잔치. 오늘은 이 무대를 통해 또 어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까. 그녀의 마음이 간절해진다. 드디어 막이 열렸다. 이 선교단 제 드라마를 보면서요, 교회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든지 감사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오셨을 때는 성경 말씀만 들으면 딱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 열리게끔 말씀 듣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열리게끔 하는 게 선교단체 연극인 것 같아요.